새해가 시작됐고 장사도 다시 한번 버텨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해보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계산이 먼저 나오진 않으세요?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보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혹시 지금 이 장사를 막연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접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보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부터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번 더라는 말 안에 아무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손해를 감수할 건지, 어디까지 가보고 판단할 건지, 그게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또 한 해를 시작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장사를 접으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새해에 장사를 다시 붙잡고 가려면 막연하게 붙잡지 말고 한 번은 멈춰서 뒤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장사를 계속할 사람만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고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붙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적자가 난 장사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 53세입니다. 장사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그 전까지는 분명히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적자 났다고 장사를 접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 주변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안 힘든 장사가 어디 있냐. 그래도 그동안 벌었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말이죠. 박 선생님도 장사를 접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버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버티겠다는 마음은 분명한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한 달만 더 가보자는 생각으로 한 달을 넘기면 또 다음 달이 오고 적자는 계속 쌓여가는데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은 매달 벌어놓은 돈에서 빠져나가야 했고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는 가게 상황과 상관없이 나갔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버거웠던 건 이 장사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는지 아무 기준이 없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박 선생님의 문제는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작정 버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장사를 다시 붙잡는다는 건 이를 악물고 더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장사로 내가 어디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가보겠다는 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선이 없으면 장사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또 한 달을 보내게 되고 판단은 점점 흐려집니다. 반대로 그 선이 정해지는 순간 장사는 다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감수하되 이 선을 넘기면 방향을 다시 보겠다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장사를 붙잡고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장사로 내가 어디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정하는 일입니다.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손님 수와 매출부터 봅니다. 가게가 바쁘고 계산기가 쉬지 않으면 그래도 장사는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장사가 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남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직원은 아예 없고 둘이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닫을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가게에서 보냅니다. 손님은 꾸준히 오고 매출도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둘이서 하니까 인건비 안 나가서 괜찮겠네. 부부가 같이 하니 든든하겠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 부부는 점점 지쳐갑니다. 쉬는 날이 없고 아프면 가게부터 걱정해야 하고 하루를 끝내고 나면 몸이 회복되기보다는 더 축나는 느낌이 듭니다. 계산을 한번 제대로 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직원 월급은 없지만 대신 부부의 인건비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둘이서 일하고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시간과 체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장님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바쁘니까 괜찮다고, 매출이 나오니까 아직은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몫이 남지 않는 장사는 잘 되는 장사가 아닙니다. 몸이 남지 않고 시간이 남지 않고 관계까지 달아간다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면 몸이 회복되고 있는가? 가게 문을 닫는 날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부부 인건비가 실제로 남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이 막힌다면 그 장사는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쁜 것과 남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일도 사람을 살려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업장은 결국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다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가장 놓기 힘든 게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장사와 나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린 마음입니다. 61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업장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업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스스로를 증명해왔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예전 같지 않게 흘러갑니다. 매출은 줄고 몸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말은 최 선생님에게 조언이 아니라 마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장사를 접는다는 건 그동안의 세월이 실패였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도 붙잡고 몸이 망가져도 놓지 못합니다. 많은 장사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손해로 들어갑니다. 이건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와 나를 동일시해버린 상태입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은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사가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 업장은 내가 선택해온 수단이지, 내가 아니구나.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장사는 처음으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할 수도 있고, 규모를 바꿀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분리가 되어야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장사를 나와 분리하지 못하면 장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분리되는 순간 장사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나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장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람과 장사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가릅니다. 지금 이 장사는 내 인생을 증명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다시 붙잡는다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각오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 없이 장사를 붙잡는 건 결국 시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준 없이 버티지 않겠다고 정했고 바쁨이 아니라 남는지를 보기로 했고 이 장사를 나 자신과 분리해 판단하기로 했다면 이제 남은 건 태도 하나입니다.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고 숫자와 상태로 보겠다는 태도, 잘 안 되면 더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판단하겠다는 태도, 장사가 흔들릴 때 나까지 같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장사는 의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유지됩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은 희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이 장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장사를 막연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뒤돌아본 뒤 각오를 세우고 다시 붙잡고 있습니까?